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는 옛날에는 가버먼트, 통치를 한다. 통치라는 기구, 이렇게 해서 가버먼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고 했던가요? 그래서 링컨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사세에서는 그 개념을 확 뒤집어서 우리가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봉민하는 그런 정부, 그걸 영어로 서버먼트라고 바뀌었어요. 가버먼트가 아니라 서비스라는 그런 거다. 서버먼트인데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 아니라 서버먼트 in the people, 사람 속에서, 국민들 속에서 정책을, 씨앗을 키우고, 그 다음에 with the people, 씨앗을 찾아놓고 with the people, 사람들과 같이 그 나무를, 정책 나무를 키우고 궁극적으로 to the people, 사람들에게 성장의 열매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쪽의 생각으로 정립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정확히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맥락에서 어울려서 시민연단이 만들어졌고, 그동안 여러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연단이라는 단어가 조금 익숙지 않으실 것 같아서 여기 이 실장님이 준비를 해오셔서 저보고 좀 말씀드리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연단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텐데, 연단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포디움, 연단이죠, 그죠? 말을 하는, 연설을 하는 그런 그 플랫폼이다, 사람이 올라타는 단이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단어지만 또 하나는 아주 좋은 단어가 있더라고요. 연단의 뜻이 영어로 이게 한문으로 이렇게 썼고요. 테스트, refine, 그래서 금속을 태워서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육체 혹은 인격, 신앙 등을 단련해서 성숙한 상태로 올려놓는 것,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단어를 마련했다는데, 이 단어는 정현호 씨, 또 어디 송보희 씨 어디 있나? 저기 있고, 정선호, 그 다음에 태호, 지훈이, 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이런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젊은이들이 만든 단어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정현호 씨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Pastor Reich, I'm so glad that you are here this afternoon. I know how busy you are, but you are mentoring Benjamin School, I was told, right? And I have just spoken with Benjamin School students. 그런데 벤자민 스쿨 학생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한 가지만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자기들은 다는 아니지만 자포자기, 나는 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또는 뭐 하여간 낙오된, 떨어진, 가망성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있었는데, 벤자민 스쿨이라는 데 와가지고 희망을 갖고 행복하고 표현 못하던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쪽으로 상당히 그 성숙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중요하고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알아차리고, 자기는 한 사람은 우물한 개구리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우물한 개구리지만 사회에 나와서 보고 나는 누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를 지금 공부하고 이러니까 참 재밌다. 이런 그 벤자민 스쿨에 사람들이 왔고, 대표들이 두 사람이 온 것을 아시죠? 그리고 정현호하고 김시연은 여기 해서 오늘 패널리스트로 나왔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요 정도로 내고 파스라히 again, thank you very much. 우리 박 회장님이 오늘의 주제를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실, 그리고 그 외국분이시면서도 한국 이름이 이만열,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이 선생님은
경희대 국제대학교 교수이시면서 아시아 인스티튜트 소장님이시고 한국에 수많은 많은 책을 쓰셨는데 오늘은 우리 청년들 어떻게 깨어날까? 무엇을 아파하나?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질까? 박수와 함께 이만희 교수님을 우리 뜨거운 함성으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조 스피치 우리 즐겁게 한번 몰입해보죠. Merci beaucoup. Alors, on vous attend.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사실은 설교는 아니고 여러분하고 일단 반복론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헬조선의 뭐 중요한 요소 좀 설명 언급한 다음에는 우리 토론을 시작합니다. 뭐 주로 학생들하고 전문가 토론이 되지만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마 참여는 매우 중요한 단어라서 뭐 연단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참여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 공간을 보시면은 1부터 시작해서 needs 이런 그 회장님의 발상이 있지만은 needs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Analysis, 분석 그 다음에는 response and action. 대책 그 다음에는 action. action plan right here. 그래서 네 여기서 아우려 사세 그런 발상은 우리 사실 지금은 바로 선거의 중심이지만은 뭐 제가 선거 이런 방송 보면서는 너무 답답해서 일단은 약간 정신 마법사로 나와서 자기 하는 일 하고 있고 근데 우리하고는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뭐 정치 자구고 구체적으로는 우리끼리 좀 진지하게 토론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그 필요성이 뭐가 필요할 것인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뭐 정확하게 이해할 것인지 그 다음에는 어느 대책이 있을까 고민하고 마지막에 실제로는 실천할 수 있는 결론까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앞으로는 실제로 문제 이런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문가 뭐 저는 벌써 나이가 많아서 잘 몰라요. 요즘에 그 헬조선 현상에서 제가 몇 가지 조금 경험 있고 지적할 수 있지만 자극을 들을 수 있지만은 앞으로 학생들은 특히 그 아우러 사세하고 아신스하고 그 많은 협력 많은 활동 해주시면은 또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헬조선 현상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씀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계속 신문이 나왔으니까 제가 요약할 생각 없습니다. 다만 하나는 우리 이 사회는 이런 젊은 사람, 자세대에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사람이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돈을 투자할 때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실제로 구체적으로 20년 후에 40년 후에 50년 후에 한국에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의심이 많고 또 젊은 학생 제 학생들 여기 제 학생도 그 경희대 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아마 더 많이 걱정이나 뭐 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좀 진지하게 그 고민할 필요 있고 그 다음에는 실천할 수 있는 계획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냥 무슨 그 라떼 마시면서 가볍게 얘기하는 거 뿐만 아니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 정부는 다 할 수 없어요. 정부는 자체는 정말 한계 있고 우리끼리 하나 공동체도 만들 필요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재밌게
감동적인 얘기를 한번 듣고 나가서 자기 집을 가는 게 아니고 연속적인 그런 교류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 고령화 시대에서 한국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령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제는 그 현실을 부닥쳤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도 많고 그 다음에는 이 젊은 사람들의 고민이나 잘 이해 잘 못하는 경우도 상호 그래요. 상호 이해 잘 안 되는 거 있고 이 문제 자체는 되게 많이 들었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사실 못 들었어요 아직도.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은 어떤 젊은 아이 그 학생이나 대학교 졸업하고 그 나이가 든 사람이 도와주고 구체적으로 생활에서 도와주고 그 대신에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이나 지도이나 아니면 그 재정적인 그 후원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매칭도 할 수 있고 여러 면에서 같이 좀 구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하자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못 들었지만은 들었지만은 같이 토론하면은 여기 충분히 해요. 충분히 여기 와 계신 분 중에서 토론하고 충분히 좋은 실천할 수 있는 대책이 우리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발표자 최장현 씨가 여기 아주 멋있는 나비를 붙여서 오셨고 우리는 아주 멋있고 희망이 주는 나비지만은 실제로는 세월호 사건이 심각한 상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폐 하나 가라앉는 뿐만 아니고 그 폐 자체는 나라를 어떤 상징하는 의미 있고 그 다음에는 말 듣고 시키는 대로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리드하는 거 지도자가 그렇게 탈시하고 자기만 생각했고 나가서요. 그 사건이 나라 어떤 의미에서 한국이나 나라 전체도 변화하고 있고 방향이나 목적이 확실하지 않고 많은 이른바 그 리더들은 그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다는 그런 것 비슷한 점이 있어요. 유사한 점이 있고 그쪽에서는 또 여러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세월호의 그 진실 추구나 그 하나 있고 근데 그뿐만 아니고 사회 전체의 반성, 그 다음에 성찰,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런 실천할 수 있는 대책, 그 다음에 대책뿐만 아니고 사람하고 사람을 연결시키는 공동체 다시 만드는 방법이나 같이 우리 좀 고민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도 그렇고 기업 아니면 정부 아니면 학교 자체 이런 조직들은 단체도 많아요. 근데 목적이 뭔지 왜 운영하고 있는지 많은 경우는 좀 불확실해요. 기업의 목적이 뭔지 사실 불확실하고 이거 출시 갚는 사람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 기업의 목적은 아닙니다. 정부는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을 좋은 기회지가 그런 정부의 영화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학교는 교수 아니면은 유명한 사람한테 멋있게 하는 건 사실 그 학교 목적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육,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행정이나 정치는 목적이 뭔지 전 확실한 어떤 의미에서 처음부터 우리 다시 검토할 필요 있고 구체적인 여기 대책, 실천 좀 같이 논의하고 제안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은 한국의 이 고도 성장 지난 50년 동안은 60년 동안은 크게 성공했고 대단한 업적이 있지만은 현대 사회 그래서 우리 제 경우는 저는
64년생이고 도쿄 올림픽 그때 태어났고 그다음에 좀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일단 고도 성장을 보고 그 어떤 의미에서 자랑도 있고 그다음에 대단한 의미는 그 뜻이 있고 뭐 보람이 있는 곳으로 생각하시는 사람이 많지만은 학생의 경우는 고등학생, 대학생의 경우는 고도 성장이 거의 끝난다. 그 달에 태어나는 사람도 많고 자기는 지금까지의 고도 성장에 관심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 향후의 40년, 50년 한국에 관심이 있고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대책도 필요하고 제가 오늘 뭐 신문을 보니까 무슨 이 조선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연금을 좀 돈을 좀 빌어서 쓴다고 제가 사실은 우리 미래 그 산업이 조선 많이 있었어 뭐 폐 아니면 자동차 반도체 아니고 완전히 생각 못했던 뭐 그런 사업이나 그런 기술이나 아니면 시스템이나 아니면 공동체 성격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위해서는 우리 상상력을 자유히 발휘하고 같이 좀 자유로운 그다음에 용기 있는 토론 여기 이 영단에서 하면은 반드시 좋은 해결 방법이 나온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오셔서 대단히 고맙고 앞으로도 자주 오시고 또 여러 좋은 아이디어나 행사를 제안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발표자 제가 소개했습니다. 아닙니다. 일단 지도록 하시죠. 그러면은 순서는 우리 벤자민 인성 영재학교 최장현 씨 일단은 오늘은 특히 그 헬조선 현상 그다음에 대책 뭐 여기 needs 뭐가 필요한 것을 그다음에는 analysis 분석 그다음에 대책 그다음에 실제로는 액션 실제로 할 수 있는지 다음 발표자는 최장현 고등학생입니다. 네. 인성영재학교. 네. 자, 관심 있게 박수 한번 더 쳐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벤자민 인성영재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 최장현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들은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헬조선에 대해서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고민을 해본 적은 딱히 없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헬조선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불확실한 미래, 내가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사회, 그리고 꼭 성공해야 된다.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느끼는 헬조선은 교육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적은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OECD 국가 중 행복지수는 꼴찌이고 면적당 자살률은 1위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문제를 알고 있어도 해결하려고 큰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전 대통령들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정책 혹은 자유와 다양성을 말하는 교육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정책을 내세워도 결코 교육은 바뀌지 않고 청소년들은 꾸준히 불행한 자신의 삶을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많은 노력에도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헬조선이라 생각하는 것은 대학 입시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 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보내고 대학교라는 남들이 말해주는 정답과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저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그렇게 보냈습니다.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
선생님들은 모두 대학을 꼭 가야지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대학을 가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이다. 그리고 취직을 못하면 너는 루저로 살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중학교에서 느꼈던 것 중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참 심각하구나 생각을 할 수 있던 것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잘 둬서 그런지 학원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공부하라는 말씀보다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달랐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기 전에 공부를 해야지 네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 공부를 하지 못하면 너는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결국 도태될 것이다. 제가 학원은 다니지 않고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했지만 절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학원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학교에서 진도를 똑같이 따라가는데 매우 힘들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문제들이 시험에 나왔고 저는 그로 인한 차별을 받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입시라는 틀에 맞춰 자기를 언제나 대체 가능한 사람들로 규격화합니다. 모두 대학을 목표로 두고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학이란 뜰을 허물고 성공의 기준을 돈이 아닌 자신의 가치로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다음 대통령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음 대통령은 인성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브라보. 저희 학교 이름에도 있다듯이 인성이라는 단어는 참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성 대통령의 덕목을 짧게 말씀드리면 도덕성, 역사의식, 홍익철학, 통일론, 비전 등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가슴에 세월호를 기념하고 잊지 말자의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랑나비를 달고 왔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은 우리나라 전 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안보, 그리고 도덕성에 대한 큰 문제, 그 문제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나라 고위층의 도덕성을 보여준 안타깝고 끔찍한 참사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할 때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모두 구조될 수 있다고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바른 도덕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역사의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위안부 문제로 관련된 큰 이슈가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위안부 한일 합의였는데요. 우리 위안부는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통령은 그런 역사를 잊은 채 돈을 받고 위안부 문제를 합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고 앞으로 이런 사건은 다시 발생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들은 공약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핵심 공약은 더더욱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중요하게 느낀 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방향성입니다. 새 대통령이 나오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 또한 바뀝니다. 정치, 교육, 경제, 복지, 노동 수많은 정책들이 다양한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로 통합되긴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이젠 그걸 홍익의 비전으로 하나의 우리 모두가 다 더불어 잘 살자는 그런 뜻을 갖고 통합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지구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약 이행률입니다. 모든 대통령은 좋은 공약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약을 보고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들은 그 공약을 완전히 지켜내지 못합니다. 성남의 이재명 시장이 사람들에게 큰 지지를 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공약을 내세우고 그 공약을 실현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대통령은 우리에게 신뢰를 주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브라보.
이런 헬조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청소년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저는 교육에 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은 모두 대학 입시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개편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인 대학 입시만을 보고 있는 그 교육의 목표를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대학 입시가 아닌 학생들 그리고 사람의 개개인의 인성, 인격, 가치 완성을 위한 그런 교육의 목표로 가고 또 우리나라 전 지구의 교육 또한 그런 목표를 두고 한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입장은 창업 비율을 많이 늘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같은 교육을 받고 한 가지만을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을 정답이라고 말하면 창업은 위험하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 위험 부담이 크고 그것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안 좋은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4차 산업혁명에는 대기업은 결국 살아남지 못합니다. 자기의 가치와 의지를 갖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만이 이제 선두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라보. 현재 우리나라가 많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가적,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를 살기 좋게 바꾸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를 했던 것처럼 국민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을 소리 높여 말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성영재로서 제가 그동안 관심 없이 있었던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분명 그 전과 같은 문제를 되풀이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사회를 보면서 그 전과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우리의 주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벤자민 고등학교 학생의 강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윤석 대통령의 몇 가지 덕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이어서 보시죠. 그 덕목들은 대통령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도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청소년이 본 헬조선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라보! 멋있어. 네. 설창현 씨 아직 이번 선거에 출마하시는 그래서 대표로서 아주 좋은 감동적인 말씀 들어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지난 몇 개월 동안은 아시아에서 학생 여기 전상구 씨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학생하고 박경홍 한양대학교 파이낸스 경영 학생하고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받았고 헬조선 현상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분석해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2명 계시고 자기 했던 연구하고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재학 중인 전상구 학생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랑 여기 옆에 있는 박경홍 씨랑 같이 그 아시아 인스티튜트랑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그 헬조선 프로젝트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둘이가 나눠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우선 자기소개를 하고 연구 배경 그리고 연구에 대한 설명 연구 결과와 어려웠던 점,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옆에 박경원 씨는 이제 구체적인 연구 방법론 및 통계적 설명을 좀 첨언을 하는 쪽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대학생으로서 그리고 또 사회과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서 또 앞으로 또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은 학생으로서 이번 프로젝트에 관심이 생겨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기 앞서서 보니까 오늘 학생분들이 되게 많이 참여를 하셨네요. 그래서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기 앞서서 제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2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전에 최정현 씨가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학생들이 생각을 하시는 헬조선이 무엇인지 전 되게 궁금하고요. 2번째는 저희가 또 연구를 할 때 진행했던 수적의 근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본인들이 생각을 하시는 수적은이 어디에 속하시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게 아주 형이상학적인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연구를 할 때 이제 그 대학생들 위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였고, 그 설문자들이 이제 응답한 것을 저희가 데이터로 추측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느끼는 그 수적은이 어디로 속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 그리고 또 레퍼런스 포인트를 나름대로 잡기 위해서 그 본인들의 가계소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하였는데, 연구 결과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헬조선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라고 이제 설문에 대한 응답을 했었고, 그리고 또 본인의 그 부모님 가계소득이 한 달에 800만 원이라고 응답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수저분을 흑수저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 여기서부터 저희가 알 수 있었던 점은 그 금수저, 흑수저, 동수저, 흑수저에 대한 규칙이 명확하지가 않다.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것은 뭐 해조선 현상 모두가 어렵다는 걸 공감하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수적의 근본에 대해서 아주 이게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또 사회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그 결과값을 도출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본인들이 느끼는 그 수적에 대한 레퍼런스 포인트를 잡는 점, 그리고 또 과학적인 결과값을 도출하는 점이 되게 어려웠던 점이고요. 이제 이런 연구를 하고 난 뒤에 저희가 느꼈던 점은 금방 최장현 씨께서 공유하셨던 그 의견들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학부생인 수준에서 연구를 참여했던 부분이라서 미숙한 점이 많긴 하지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제언보다는 이제 저희들도 교육에 대한 그 중요성,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가장 많이 느꼈습니다. 네, 뭐 그 정도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 그 연구에 대한 그 사회과학적인 기법이라든지 그 통계적인 기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연구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박경홍 씨께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 파이낸스 경영학과에 재학한 박경홍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연구의 경우에는 일단 1차와 2차를 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1차 조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수적을 인식하고 있고 거기에서 저희의 기존 가설들이 맞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저희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저희가 흥미롭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들이 느끼는, 저희는 경제적인 요소가 가장 개인이 헬조선이라고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오히려 정치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헬조선이라고 느끼는 데 있어서는 계급 간의 이동, 계층 간의 이동이 어렵다라는 인식에 있다라는 사실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차 조사에 있어서는 전문 설문조사 업체를 통해서 표본 층화 추출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표본의 편향성을 제거한 뒤에 그리고 나서 각각의 수적분별로 어떤 식으로 계층을 인식하는지 차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상당히 재밌는 결과도 같이 도출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더 높은 수적분에 있을수록 자신의 계층의 이동 가능성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발견한다는 것,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연구 방법론적인 측면에 대한 거는 너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맞추면 될 것 같아요. 네. 강도랑 관련한 질문.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 받기 전에 네, 네. 한 가지 말하려고 했다가 까먹은 게 있어서 네. 좀 재밌는 이제 연구 결과라서 한번 조금 공유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학생들이랑. 이제 금방 경홍씨께서 금방 간략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금방 이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수저 인식론에 대한 그 괴리감 그거 말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금수저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계층 이동이 아주 쉽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흡수저일수록 그 계층 이동이 어렵고 그리고 또 본인의 노력보다는 그 부모님의 경제력이 그 자기의 장래라든지 진로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이제 결과값을 저희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방 이제 최장현 씨께서 했던 말의 연장선에서 이제 조금 더 대학생스러운 이야기를 하자면 느꼈던 점이 그 본인이 이야기했던 계층별로 그 사고가 너무 명확하게 이게 숭화되어 있다. 아주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개인적인 첨언을 이제 학생 여러분들께 드리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해조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그리고 또 그 본인이 생각하는 수저 해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런 것들이 아주 생각보다 주관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형사학적인 그 사회적인 구조라든지 스트럭처에 얽혀 있지 마시고 벤자민 용제 스콜처럼 이제 본인의 가치라든지 본인의 꿈 그리고 본인과 내면의 소통을 많이 하는 그런 교육 방법이 아주 건강한 교육 방법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공감을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여기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여러 전문가 말씀 듣고 그 다음에는 자유리 토론하면서 좋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필요성, 그 다음에는 분석을 어느 정도 했고, 이제 그 대책, 정책하고 그 실천에 대해서 전문가의 그 말씀도 듣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정책, 대책, 잘 아시는 청현호 대표께서 한국 좋은 말씀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이 바라보는 헬조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건 청년 문제가 왜 중요하고 왜 이 시점에 자꾸 다뤄져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고 푸는 게 좋을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마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들은 희망보다는 절망이 좀 더 많다라고 느껴지는 점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희망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감정을 느끼냐면 지금 내가 노력하면 향후에 좀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그런 곳이 많이 없다라는 점이 좀 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당장 집만 해도 내가 지금 월급 얼마 벌어서 한 4, 50년 이제 지나면 어느 정도의 집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합리적으로 이렇게 좋은 집을 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면 희망감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또 직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종합적인 일들이 이미 어렸을 때 교육 제도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는 어머니의 영향과 학교 선생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왔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는 이러니까 이래야 돼 라는 것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이렇게 계속 버티고 참으면서 공부를 해왔는데 수능이 끝나고 나니까 또 다시 수능을 또 가야 되니까 대학을 나와서 노력하는 것이 또다시 보상받을 수 없고 이런 모든 구조들이 계속 상처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처음 드는데요. 이 청년 문제를 바라볼 때는 이렇게 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해보면 각 나이대마다 세대마다 청년상이 다 제각각인 것 같아요. 어른들은 청년들 이래야 할 텐데 라고 바라볼 시각이 있고 또 우리는 우리 나이 때 좀 이래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한 30, 40대가 본 시각은 또 다르고 아직 그 대한민국 안에서는 청년상이 어때야 된다는 게
정립이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돌이켜보면 매 시대마다 청년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있고 우리 그걸 역사에서 보고 좀 닮아보려고 하지만 그 시대 때 보여줬었던 모습과 지금 이렇게 많은 것들이 갖춰졌고 내가 뭔가 경험하고 싶거나 뭔가를 하고 싶으면 반드시 소비를 통해서만 뭔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는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건 뭐 경제적이든 모든 많은 것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바라보는 사회에 우리에게 좀 어느 정도 지원과 어느 정도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시각과 또 어른들은 힘들어도 할 수 있지 않냐, 청년들은 도전해야지, 뭐 이런 많은 상황들이 계속 섞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문제가 물론 미시적이지만 이 문제를 풀 때 저는 문제 해결 지향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요. 청년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문제적 관점에서 볼 거냐 할 때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독립하지 못한 성인이 지금의 청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분명 청년이면 우리가 어른들도 기대하는 건 성인이다. 성인이라면 스스로 본인이 계획하고 내가 돈을 벌어서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독립된 성인이라 바라볼 텐데 지금의 성인은 성인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굉장히 힘든 청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35살까지도 아직 자립하지 못했고 부모님 밑에 영향을 또 있을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풀 때는 구조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구조 요인 안에서 푸는 데 집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봤고요. 그 요인을 풀어야 희망보다는 절망을 주는 이유는 뭐지? 그 원인들을 찾아야 본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더 잘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 문제가 뭐 물론 미시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좋은 지도자분들뿐만 아니라 정책 전문가, 그 다음에 많은 국책기관 연구관들이 좋은 정책들을 거시적인 걸 많이 내놔줘요. 경제정책, 대외정책, 외교정책, 수많은 교육정책을 내주지만 지금 청년들은 국가가 이렇게 갑시다 라고 외쳐도 이미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거든요. 이미 어렸을 때 그런 교육 안에서 지금의 문화 안에서 또 부모님과의 대화, 또 사회의 문화 가치관 이 영향으로 이미 그렇게 훈련이 돼서 국가는 4차 산업혁명 이래로 가자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청년들의 50%는 안정적인 구조나 제도 속에서 자리 잡기 위한 경쟁을 무한히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 진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게 지금의 딱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청년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국가 정책과 이 작은 미시정책이라고 하는 거시 국가 정책과 미시적인 청년 정책이 잘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라도 원하는 방향에 나아가면서 젊은 사람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기존의 과거 관습에 의해 달려가고 또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 심지어 노량진에 가서 계속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수많은 친구도 있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데 이 달려가는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일단 첫 번째 방향인 것 같고요.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고 기회를 열어주면 되는 것 같고 이 친구들이 미래의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도록 많은 유인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들이 자립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기회장이나 안전망도 있어야 될 거고요. 도전하는 친구는 마음껏 도전하게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관점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준비한 자료는 국장에 한 3장에 넘겨봐 주시면 청년 문제 해결 방안의 비전과 미션 이렇게 칸을 좀 짜봤습니다. 결국 지금 중요한 건 지금 헬조선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는 청년이 다시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봤고요. 청년들한테는 다시 한번 진취적 기상을 살려내고 자립하게 하고 스스로 강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에 따른 이런 정책적인 내용들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대표적인 자립에 관한 영역만 보더라도 청년들한테는 서울에 많이 너무 밀집되어 있어서 지방에서 이렇게 서울에 오는 기회가 많으니까 서울에 온 친구들은 굉장히 주거비에 많이 허덕이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주거에 대한 많은 비용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등록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지금 부활론이 또 이어져 나가면 구체적인 얘기를 이어나가겠지만 지금 준비한 자료에서 핵심 방향은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 안에 대해서
그 어르신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이 뭔가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내면요 크게 보고 계시는 나무 숲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나무 하나 숲만 보고 나무 심기보다는 이 나무 아이디어를 봤을 때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보면서 큰 숲과 맞물리게 이렇게 도입하는 접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국가 정책도 청년 분야에 한해서만 해도 한 20조 원에 달하는 정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청년한테 전혀 와닿지 않고 체감이 되지 않거든요. 이유는 지금 현재 국가 정책이 너무 공급자적 시각으로 교육부는 교육부 정책, 주거는 주거 정책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대상자에 맞춰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 사람 생애에 맞게 설계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좀 느낄 수 있게 친화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당장 청년들한테 다시 한번 도전하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싶다면 광화문에다가 청년을 위한 어떤 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노량진 같은 곳에 딱 세워놓고 청년들이 공부하러 가다가 저거 뭐지 생각할 수 있고 환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친화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짓기 전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20대에서 30대 청년들이 굉장히 같은 세대 안에 청년이라는 이름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걸 잘만 들여다봐도 대학교를 들어가도 일단 대학 안에서 휴학하는 친구, 반수하는 친구, 재수하는 친구, 다시 수능 보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졸업 유예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졸업을 한 이후에도 취업을 바로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못해서 3년, 4년, 5년이 쭉 이어져 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같은 나이 안에 있지만 굉장히 다분화되어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근데 지금 국가의 정책은 대학생이면 교육부 정책으로 기숙사, 등록금, 바로 졸업하면 교육부 지원 끊기고 또 중소기업청 지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단선적으로 끊겨 있습니다. 사실 근데 들여다보면 학교 내에서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친구나 졸업했지만 취업 못한 친구나 우리 사실 취업을 준비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목적 안에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 세대의 특징들이 같은 모습처럼 보여도 굉장히 다양한 상태에 놓여 있어서 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지만 계속 우리한테 많이 비껴나가고 있다고 느껴져요. 근데 이제 어른 세대들은 많이 지원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게 되고 청년들은 어떤 특별한 나의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을 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눈다면 좀 더 희망적인 걸 많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인데요. 그 액션, 실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 김시연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의 김시연 국장의 다음 강연 발표가 있겠습니다. 임마누엘 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 김시연이라고 합니다. 이 남아들이 해주선을 넘어서 복지국가로 나는 인생 게임을 보시면요. 상위 10%와 하위 10%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복지국가에서 태어났을 때 삶의 질이 얼마나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하위 10%에 속한 사람들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당면했을 때 국가가 어떻게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주는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나의 꿈이 제한되고 또 사회적 위험을 만났을 때 내가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헬조선으로 불리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또 도전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필요한 지적이고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단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혹은 관심이 있는데도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의 청년들이 청년이 되기까지에는 어떤 교육을 받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니까 사회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토론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 서열상의 상위 대학에 있는 곳에 진학할 수 있는지에 목표를 해왔던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면 정치에 관심 있는 것은 우리가 좀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여겨질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자라온 사람들이 그냥 단지 서민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하고 무언가에 도전하고 이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청년들에게 정치에 관심도 없고 또 참여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청년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청년이 되기 이전까지 유치원, 초등학교를 거쳐서 대부분 교육을 받는 시기를 거치게 되었는데요.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스스로 추척해서 형성된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이런 문제들을 청년들이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자신의 삶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간을 들여서 내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하거나 어떤 거에 대한 도전을 한다는 것은 좀 큰 인내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결국 그것이 정치에 참여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유럽의 복지국가에서는요, RMSOS라는 접근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주거 그리고 생계와 같은 사회 안전망이 보장되어야 그들이 정치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알려주는데요. 이 RMSOS는 각각 청년의 권리, 또 청년이 보유하는 수단, 그리고 청년의 공간, 청년의 기회, 청년에 대한 지지 이렇게 5가지의 이니셜을 딴 접근법인데요. 청년의 삶을 보장하는 것과 더불어 어떻게 그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또 다양한 기반을 만들어주어서 교육을 병행하고 또 지지해줌으로써 그들이 정치적 주체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이 청년들에 관한 담론이 이어져 왔는데요. 하지만 청년들이 정책의 수혜자로 또 담론의 객체로서 소비되었을 뿐 동등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살짝 의문이 듭니다. 청년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그냥 내가 정책 하나 줄게 이런 시혜적인 접근 방법보다는 그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소위 말하는 금수저를 갖고 태어났든 흙수저에서 나왔든 어떤 배경이 있든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런 청년의 권리에 기반한 청년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헬조선 문제를 여러 시각에서 우리 보여주셔서 아주 고맙고, 그다음에 특히 젊은 사람의 중심으로 헬조선을 같이 토론한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우리 앞으로 헬조선 문제를 생각할 때는 하나 매우 중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헬조선은 단지 돈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것은 다 알고 있고 앞으로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실 부정할 수는 사실이고 아마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의미죠. 그래서 의미는 보람 있는 것을 힘들어도 의미 있다면은 할 만해요. 헬조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잘 산다, 돈이 많고 잘 사는 거는 허무한 생활이나 인생, 그 다음에 특별히 학생 목적도 없고
의미 없다면은 아무리 잘 살아도 사실 천국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마지막 그 말씀 좀 추가하고 싶고 이제 와서 여러분하고 다양한 자유로운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아니면은 발언 아니면은 다른 식으로 여기 전문가들하고 대화 많이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이 세미나 자세히 끝난 다음에는 자유롭게도 더 우리 좀 교류하면 더 좋겠고 앞으로도 많이 교류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야기하시는 거를 전체적으로 생각 나누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아까 전에 그 수저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헬조선이 왜 헬조선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저희가 이제 질문하고 이런 걸 받으셨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육을 받은 내용 자체가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협동하고 그런 게 아니고 경쟁을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배웠거든요. 경쟁을 하는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예전에 어떤 경제학 박사 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선진국이 되면은 상대적 박탈감이 되게 많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받은 교육은 경쟁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방식이 되게 익숙하고 또 다른 방식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경쟁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회에 나가다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많네 하고서 내가 경쟁에서 지면은 다른 방식을 모르니까 진 것 같잖아요. 아예 인생에서 패배를 한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헬조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수저론에 대해서는 저희 부모님이 뭐 수익을 거의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200에서 300 정도 이렇게 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 자신을 금수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그 사회에 나와서 뭐라도 해야겠다 하면서 했을 때 여러 가지 알바를 해보고 했는데 많이 실패를 해보고 했는데 근데 지금은 제가 하면서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 여러 방면에 그 하고 싶은 거를 이제 저는 이거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계속 알아보고 지원을 해보고 하니까 정말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익이 있든 없든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기는 있구나. 근데 노력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이 금수저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수저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저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회에서 너는 몇 등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가 흑수저냐, 은수저냐, 금수저냐 이거는 네가 지금 사회에서 하위권이냐, 중위권이냐, 상위권이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금은 이렇게 부르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겠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지금 사회 속에서 지금 이제 사회에 나온 청년들에 대한 정책도 이제 펼쳐져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것에서 이제 교육이 이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교육 중에서 세 가지 교육이 있었으면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역사 교육이 좀 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잘 알리는 교육이 많이 선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드는데 많은 이제 선진국들은 자기들 국학이니까 이렇게 바로 서들 지금 관객들과 기탄 없는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좀 더 진행되면 다시 한번 방송을 연결하고 하고요. 일단 방송을 이 정도에서 라이브 1부 중계를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잠시 후 좀 진화된 토론이 있다면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생명 PD 이간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쟁이